미국 텍사스주 유벨디는 인구 약 15,000명 정도의 소도시로 주민 대부분이 라틴계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이곳의 롭 초등학교는 주로 2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재학생 약 500명에서 600여 명 정도의 작은 공립학교였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생들의 수업이 한창이던 오전 11시 33분 갑작스러운 총성과 함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교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어진 77분은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롭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 28분 롭 초등학교와 약 18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검은색 픽업 트럭이 도랑에 빠졌습니다. 총을 든 남자가 차에서 내렸고 근처 장례식장에서 사고 소리를 듣고 다가오던 두 사람은 남자를 보고 즉시 달아나기 시작했죠. 도망치는 두 사람의 뒤로 눈먼 총알이 날아왔지만 총을 든 남자가 계속 쫓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곧 차량 사고와 총을 든 젊은 남자에 대한 911 신고가 접수되며 긴박한 상황이 알려집니다. 오전 11시 31분 무장한 남자는 외부에서 롭 초등학교 창문을 향해 총격을 가한 후 서쪽 출입문을 통해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원칙적으로 잠겨 있어야 했을 이 문은 어느 교사의 실수로 열려있던 상태였습니다. 오전 11시 33분 남자는 학교 내부로 진입해 내부가 연결된 두 개의 교실 111호, 112호로 향했습니다. 당시 교실에는 수업 중인 교사와 4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실 앞에 도착한 남자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지체 없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놀람과 고통에 찬 아이들의 비명소리로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어떤 아이는 친구의 피를 몸에 바르고 죽은 척하는 등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초기 난사에서 발생한 약 3분간의 총격은 100발 이상 이어지며 19명의 아이들과 2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고 수많은 아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이 첫 총격에서 발생합니다. 오전 11시 35분 유벨디 경찰서의 경찰 6명과 보안관부 1명이 학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경찰관 3명은 닫힌 교실 안에서 발사된 총격으로 찰과상 정도의 부상을 입고 혼비백산하며 복도 바깥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총격범은 교실 안에서 간헐적으로 총격을 이어갔는데 오전 11시 37분부터 44분 사이에는 위험용 발포인 것으로 예측되는 16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롭 초등학교에는 무장한 총격범에 대한 공표와 함께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전 11시 37분, 11시 44분, 11시 52분 봉쇄된 학교로 점차 지원병력이 도착하면서 총격범이 점거한 교실 복도에는 방패를 든 인원을 포함해 최소 19명의 무장한 경찰들이 졸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 역할을 했던 피트 아레돈도 경찰서장은 범인이 교실 문을 잠그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을 것이다. 안전하게 진입하려면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교실 진입은 보류하고 현장 대기를 지시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추후 수사 결과 교실 문은 내부에서 잠글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진입 시도만 했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교실 문이 열렸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총격범의 교실 점거 12분 뒤인 오전 11시 41분부터는 교실 내부의 생존자들로부터 911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친구들이 8명에서 9명 있다. 선생님 1명이 죽었고 다른 선생님은 총에 맞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실 안에 생존자들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바깥에 모인 학부모들은 어서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아니면 자신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경찰관들에게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들어가서 저놈을 죽이겠다며 방탄조끼를 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학부모들에게 총을 겨누고 건물로 다가오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경찰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언제 들어올 것인지 묻는 학생들의 간절한 신고 전화는 계속됐지만 무기력한 경찰들은 복도에 가만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국경수비대 소속의 보르탁 전술팀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보르탁 요원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오후 12시 50분, 총격이 시작된 지 약 77분이 흐른 시점, 일부 요원은 교실 외부에서 총격을 가하며 총격범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나머지 요원들은 교실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습니다. 교전은 단 14초 만에 끝이 났으며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요원들은 살아남은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대피시키고 충격으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은 직접 안아들어 옮겼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곧바로 의료진과 응급구조 요원들에게 인계되어 응급처치를 받거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유벨디 지역 출신의 살바도르 라모스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만 18세였습니다. 라모스는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사건 발생 약 2달 전부터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학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했으며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했죠. 외톨이였던 라모스는 SNS를 통해 온라인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양이나 다른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유하고 스스로를 다치게 하겠다거나 모르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할 것이라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위험 신호들을 내보입니다. 하지만 라모스의 가족들이나 SNS 지인들은 진지하게 그를 걱정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라모스는 잦은 결석으로 유벨디 고등학교에서 제적됩니다. 어느 날부터는 누나에게 총을 사달라고 하거나 SNS에 총기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공유해달라며 온라인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어 생일인 5월 16일이 지나자 5월 17일과 20일에 직접 무기점에서 반자동 소총 2정과 1600발 이상의 탄약을 산 후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시합니다.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 10분, 고등학교를 제적당한 일로 할머니와 다투고 있던 라모스는 준비한 자신의 소총을 꺼내 할머니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얼굴을 공격당한 라모스의 할머니는 치아가 모두 파손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1인치 차이로 간신히 위험한 부위를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수사를 통해 확인된 라모스의 SNS 기록에서는 지인에게 발송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이 확인됩니다. 할머니를 쏠 거야. 그리고 총격 직후에는 할머니를 쐈어. 이어서 초등학교를 공격하러 갈 거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총격을 가한 직후 라모스는 자신의 소총과 함께 약 1600발의 탄약을 할머니의 픽업 트럭에 싣고 롭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범행 당일 입고 있던 전술조끼에는 속사 보조장치를 장착하여 사격 속도를 높였고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소시오패스, 학교 총격범과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이날의 미국은
라모스의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롭 초등학교 총격 사건은 무능력한 경찰의 대응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장한 경찰관들이 학교 복도를 가득 채울 만큼 대기 중이었지만 교실 안의 생존자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전 11시 35분부터 약 77분 동안 총격범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무장한 총격범이 발생했을 시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위협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경찰의 대응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동이었죠. 사건 초기 경찰은 총격범이 교실문을 잠그고 바리케이드를 친 상태이며 경찰관들이 총격범과 교전 중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종결된 후에야 유가족들은 생존자들이 911에 수차례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경찰이 즉각 진입하지 않고 잠겼을 것으로 예상한 교실문의 출입 열쇠를 무기력하게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점은 학교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입니다. 긴 시간 복도에서 대기하는 경찰들의 무능력한 모습, 그 와중에도 위생을 염려했는지 복도벽에 비치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모습이 가감없이 공개되며 대중의 분노와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경찰서장 피트 아레돈도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총격범은 안에 갇혀있는 상태이니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하며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아레돈도였습니다. 2023년 미국 법무부는 유벨디 경찰의 대응을 실패로 규정한 6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지휘체계 붕괴, 훈련 부족, 오판 등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 지목했습니다. 또한 충분히 훈련된 경찰관들이 즉시 총격범에게 맞서는 대신 안전지대를 찾고 무차별 총기 난사를 막는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권력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피트 아레돈도 서장은 직무정지 조치 이후 사건 발생 약 2달 만에 해임되었고 2024년 6월에는 아동위험 방치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여러 경찰관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일부는 징계를 받거나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증언했던 소아과 의사는 병원에서 보았던 두 아이의 참혹한 모습을 회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총알이 아이들의 몸에 너무 큰 피해를 입혀 신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피가 튄 속옷뿐이었다고 말입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비겁하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희생된 교사 이마 가르시아의 여동생인 벨마두라는 내 여동생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방패 삼았는데 경찰은 그러지 못했다며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한 경찰들을 비판했고 딸 렉시 루비오를 잃은 펠릭스와 킴벌리 부부는 그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던 본인들을 자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기소와 함께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이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롭 초등학교는 폐교가 결정되었습니다. 매년 5월 24일은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롭 초등학교 근방에 새로 건립될 초등학교에는 사건을 기억하는 기념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학생들과 교사들, 유가족들과 다른 학부모들은 더 이상 같은 일상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남겨진 이들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레빗 케이스,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